67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불안할 땐 뇌과학. 저자 캐서린 피트먼, 엘리자베스 칼. 출판일 2023년 8월 21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불안하고 걱정하고 예민한 나를 위한 뇌과학. 책 소개. 왜 불안한 마음은 빈틈없는 논리와 설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까? 35년간의 불안장애 및 뇌손상 환자 치료 경험에 기초해 실행하는 즉시 불안 증세를 완화하는 구체적이고 검증된 해결책까지 담았다. 35년간의 불안장애 치료 사례에 기반한 실용적인 지식, 공저자의 불안장애 경험을 통한 살아있는 인사이트 제공, 80개의 실사례를 통한 쉬운 이해와 적용, 가벼운 걱정 근심에서부터 불안증, 강박 및 충동 증세,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까지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해 효과를 본 지식과 기법 총출동. 누구나 다 불안해. 좋은 생각 많이 하면 돼. 의지로 극복할 수 있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흔히 하는 말이다. 하지만 불안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를 통해 느끼는 안정감의 문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불안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알려주고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검증된 지식에 기반하여 소개한다. 이 책을 읽으면 불안이 어디에서,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어 불안을 잘 관리할 수 있다. 80개의 공감 가는 사례와 일상에서 적용 포인트를 찾게 해주는 훈련법 소개, 임상에서 검증한 불안 완화 방법을 통해 앞부분에서 설명한 이론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를 떠나 불안으로 고통받거나 불안장애나 공황발작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면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캐서린 피트먼,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미국 인디애나주 노터데임에 있는 세인트 메리스 대학의 심리학과 학과장이며 공인 임상심리학자이다. 1989년부터 35년간 인지행동치료 CBT 전략에 기반하여 뇌손상 및 불안장애 치료를 중점으로 해오고 있다. 저자 엘리자베스 칼, 기록물관리사, 문헌정보학 석사이며 세인트 메리스 대학의 쿠시와 레이튼 도서관의 장서관리 책임자이다. 이 책을 위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불안장애 경험을 통해 직접 발견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써내려갔다. 책에서 얻은 내용. 불안에는 2개의 통로가 있다. 사례 1. 어느 날 당신이 차를 몰고 출근길에 올라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마음 한편에 덜컥 의심이 난다. 집에서 난로를 끄고 나왔는지 갑자기 헷갈리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복기해보지만 확실히 껐는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껐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게 아니라면? 불붙은 난로 이미지가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면서 불안은 커지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앞차 운전자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꽉 움켜쥐면서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 가까스로 추돌을 피한다. 온몸이 치솟는 에너지로 긴장하고 심장은 미친 듯 쿵쿵거리지만 위급 상황에 제때 반응해서 달라진 것 없다. 당신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큰일 날 뻔했다. 위 사례에 등장하는 불안은 우리 주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사례 1에서 벌어진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불안이 시작되는 무척 다른 2가지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안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바를 통해 생길 수도 있고 또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시작되기도 한다. 이것은 불안이 대뇌피질 코르텍스, 이하 피질 그리고 편도체 아미그달라라는 서로 매우 다른 두뇌 속 2영역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신경과학 분야 간단히 말해 뇌를 포함한 신경계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에서 오랜 세월 진행되어 온 축적된 연구 결과 덕분에 알려졌다. 앞서 제시한 사례 1에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불타는 난로와 바로 앞차가 급정지하는 바람에 차 브레이크를 밟는 본능적 행동을 숙지하기 바란다. 이 2가지는 이 책의 핵심 주제이며 근본적인 원칙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뇌가 불안을 발생시키는 2가지 독립된 통로에서 그런 상상과 반응이 나오며 각 불안의 통로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있으면 불안을 제거하는 데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옥스너 등 2009 연구자들의 자세한 출처는 참고 문헌에서 이름과 연도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 사례 1에서 불안은 난로를 켜둔 채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는 생각과 이미지에서 오는데 이것은 피질 통로에서 발생한 불안이다. 또 다른 불안 통로는 편도체인데 이 불안 정보는 편도체에서 직접 나왔으므로 당사자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했고 그리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 우리는 피질과 편도체의 2가지 통로를 통해 불안을 경험한다. 몇몇 사람은 불안이 주로 하나의 통로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안에는 두 가지 통로가 함께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 둘을 다루어야 한다. 이 책의 목적은 두 통로의 차이를 설명하고 불안이 각 통로에서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여주고 각 통로에서 신경회로를 수정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공하여 독자의 삶에서 가능한 한불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불안을 야기하는 두 통로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앞으로 불안이 덜 발생하도록 하는 여러 방법을 알려주는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한다. 불안에 관해 밝혀진 새로운 지식. 불안은 두려움과 비슷한 복잡한 정서 반응이다. 불안과 두려움 모두 비슷한 두뇌 과정에서 발생하고 비슷한 심리 반응과 행동 반응을 유발한다. 또한 둘 다 동물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뇌 영역들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은 엄연히 다른 감정이다.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분명하고 현존하고 인식 가능한 위협과 관련되어 생기지만 불안은 구체적 위험이나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공경에 처했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 예를 들면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내 차 앞으로 달려들 때 같은 경우가 그렇다. 이에 비하여 무섭거나 불편한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당장 무슨 위험이 오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한다. 각종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위험을 느낀다. 예를 들면 강한 폭풍이 집을 뒤흔들거나 처음 보는 개가 우리를 향해 짖으면서 달려오면 겁이 난다. 아내를 혼자 집에 두고 먼 곳으로 출장 와서 불현듯 집의 안전을 걱정할 때, 밤늦게 이상한 소음이 들려올 때, 혹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다가오는 마감일 전까지 끝내야 하는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낀다. 많은 사람이 자주 불안해하며 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불안감이 더욱 커진다.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느끼는 건강한 스트레스이다. 하지만 불안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런 경우 우리는 불안을 적절히 단속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불안에 잘 대처하여 우리 일상생활을 가로막는 일이 없게 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여러 가지 놀라운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제약하고 불편하게 한다. 그런 방식 중 상당수는 마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사례 2.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는 모든 순간 걱정에 시달리는가 하면 밤에 잠들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집을 나서는 것을 힘겨워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은 공개 석상에서 말하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해 직장 생활을 위협할 정도까지 간다. 어떤 초보 엄마는 이른 아침에 몇 시간을 들여 일련의 의식을 완료해야 겨우 아이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길 수 있다. 어떤 10대 소녀는 토네이도에 집이 파괴된 후 계속 떠오르는 악몽에 괴로워하다가 학교에서 동급생과 싸움이 나서 정학을 당한다. 배관에서 커다란 거미를 보게 될까 봐 걱정하는 배관공은 그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줄어들고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할 지경이 된다. 어떤 아이는 학교에 가는 걸 주저하고 교사와 이야기하는 것도 꺼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런 행동 배후에는 모두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불안은 삶의 여러 기초적인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감정이지만 그래도 불안에 대처하는 요령을 적절히 터득한다면 온전히 즐거운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자신이 겪는 공경의 원인을 이해한다면 다시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더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은 불안을 만들어내는 두뇌 구조에 관한 지식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불안의 신경학적 토대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의 다양한 실험실에서 진행되어 왔다. 디아스 등 2013. 동물 연구를 통해 두려움의 신경학적 토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새롭게 알아냈다. 위협을 발견하고 보호 반응을 일으키는 뇌의 신경회로도 확인했다. 동시에 자기 공명 기록법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과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과 같은 새 기술은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자료들을 검토, 분석, 종합하고서 신경과학자들은 이 새로운 지식 덕분에 동물 연구와 인간 연구 사이의 상호 연관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이제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에 관한 명확한 그림을 파악했고 기존의 지식을 능가하는 불안 관련 지식을 새로 확보하게 되었다. 이런 연구들은 무척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는데 즉 뇌에서 사실상 별개의 두 통로가 불안을 생성한다는 점이다. 한 통로는 뇌의 커다랗고 구불구불한 회색 부분인 대뇌피질 세리브럴 콜텍스에서 시작되고 일상생활 속의 여러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고를 결정한다. 다른 통로는 편도체 아믹달라스를 통해 이동하는데 편도체는 뇌 좌우에 하나씩 있는 두 개의 아몬드 형태 조직이다.
편도체 2개이지만 보통 단수 취급는 지구상에 척추동물이 생겨난 이래 사실상 변하지 않고 세세손손 전해진 아주 오래된 두뇌 조직으로 척추동물의 투쟁 혹은 도주 fight or flight 반응을 일으킨다. 대뇌 피질과 편도체, 이 두 가지가 불안을 만들어내는 두뇌의 두 통로이다. 몇몇 유형의 불안은 피질과 더 관련 있지만 다른 유형의 불안은 직접적으로 편도체에서 발생한다. 지금까지 불안에 대한 정신치료에서 치료자나 환자의 관심은 보통은 피질 통로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불안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불안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치료 방법이 널리 활용되었다. 그러나 점점 늘어나는 연구는 불안이 어떻게 생성되며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해 더욱 완벽한 그림을 파악하려면 편도체의 역할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피질과 편도체의 두 통로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불안의 전모를 파악하고 그 기원이 피질이든 편도체든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편도체 통로에 주목하라. 아마도 피질이라는 단어는 익숙할 것이다. 두개골의 가장 높은 부분에 자리 잡은 두뇌의 한 영역으로 피질은 뇌에 생각하는 영역이다. 몇몇 학자는 인간을 동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구별짓는 핵심이라고 말한다. 피질은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언어를 구사하게 하며 논리학과 수학 같은 복잡한 사고에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커다란 대뇌 피질을 지닌 동물종은 다른 종보다 더 지적이고 똑똑하다. 피질 통로를 주 공격 대상으로 삼는 불안에 대한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보통 인지 cognitions에 집중한다. 인지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라고 말하는 정신작용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다. 피질에서 비롯되는 생각은 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불안을 가중하거나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불안을 일으키거나 조장하는 인지 작용을 사전에 막아낼 수 있다. 반면 편도체는 전혀 다른 통로다. 편도체는 크기는 작지만 여러 다른 목적에 봉사하는 수천 가지의 세포 회로로 되어 있다. 그 회로는 사랑, 유대, 성적 행동, 분노, 공격성 그리고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편도체는 상황이나 대상에 정서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감정 기억을 형성한다. 그런 정서와 감정 기억은 긍정적일 수도 반대로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인간은 편도체가 상황이나 대상에 불안을 부여하는 방식을 의식하지 못한다. 이는 마치 간이 소화를 돕는 걸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편도체의 정서 작용은 우리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 책에서 앞으로 논의되겠지만 편도체는 불안 반응이 생산되는 핵심 부서다. 피질이 불안을 일으키거나 기여할 수도 있지만 불안 반응을 촉발하는 상황이나 장소에는 반드시 편도체가 개입한다. 이것 때문에 불안을 철저하게 다루려면 피질 통로와 편도체 통로를 둘 다 이해해야 한다. 최근까지 불안 치료는 편도체 통로를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편도체가 여러 경험에 어떤 식으로 불안을 부여 생성하며 기억을 만들어내는지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편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결과 편도체의 기존 회로를 변화시켜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책의 제1부, 불안을 느끼는 뇌에 대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지식은 피질 통로와 편도체 통로를 설명한다. 두 통로가 작용하는 여러 다른 방식을 설명하고 두 통로가 서로 연결되는 방식도 살펴본다. 각 통로가 불안을 만들어내거나 강화하는 과정을 잘 알면 그 다음에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불안과 싸우고 불안을 예방하고 불안을 억제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제2부에서는 편도체 통로를 변화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전략을 설명한다. 제3부에서는 피질 통로를 바꾸기 위한 여러 계획을 언급한다. 이어 마무리 부분인 나가는 글에서 두뇌에 관하여 알게 된 지식을 잘 활용하여 불안을 더 잘 견디고 나아가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더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도울 것이다. 불과 며칠 만에 바뀌는 유연한 뇌. 지난 2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뇌는 놀라울 정도의 신경 유연성 (neuroplasticity) 신경가소 성을 갖추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뇌가 자체 구조를 변화시키고 반응 패턴을 재편성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머리가 단단히 굳어져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던 부분조차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뇌에는 실제로 놀라울 정도로 변화 능력이 있음이 밝혀졌다. 파스퀄리온 등 2005. 구체적으로 뇌졸중으로 뇌에 손상을 입고 팔이 마비된 사람들에게도 팔을 움직이기 위해 뇌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었다. 토브 등 2006. 여러 특정 상황에서 시력에 동원되는 뇌의 회로를 재편성해 불과 며칠 사이에 소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전시키는 게 가능했다. 파스퀄 리온, 해밀턴 2001. 두뇌의 새로운 연결관계는 종종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방식들을 통해서도 발달한다. 가령 운동은 뇌세포의 광범위한 증가를 促진시킨다. 코트먼, 버치톨드 2002. 몇몇 연구에 의하면
공을 던지거나 피아노 치며 노래 부르는 등의 특정 행동을 실제로 하지 않고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움직임을 통제하는 뇌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파스퀄리온 등 2005. 여기에 더해 특정 약물은 특히 심리치료와 함께 사용하면 뇌의 신경회로의 성장과 변화를 촉진했다드로 헨 2007. 또한 심리치료만으로도 신경회로의 한쪽 부분에서 활성화는 감소하고 다른 영역의 활성화는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린든 2006. 이처럼 뇌는 아주 유연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과거의 과학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믿었던 것처럼 단단히 고정된 것도 아니며 바꿀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뇌 회로는 100% 유전적 특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각종 경험과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기존 구조에서 수정되어 신경회로가 새롭게 형성되기도 한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두뇌에 적절한 변화를 가한다면 뇌는 다르게 반응한다. 한계는 있지만 뇌 회로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놀라울 정도의 유연성과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심각한 불안을 만들어내는 뇌의 경향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신경 유연성을 주지시키는 한편 또 피질 통로와 편도체 통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상세히 설명하면서 두뇌 회로의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그 결과 두뇌 회로를 바꾸어 불안을 발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불안을 물리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 불안 감소를 위한 환상 콜라보. 이 책에 제시된 전략을 실천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 특히 인지 행동 치료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를 받아볼 것을 강력히 권한다. 인지 행동 치료사는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을 식별하는 법과 노출 치료를 포함하여 이 책에서 제시한 여러 치료 기법을 훈련받은 전문가이다. 사회복지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도 인지 행동 치료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치료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치료사가 인지 행동 치료 방식에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특히 노출 치료와 인지 재구성에 대하여 많이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항불안제를 복용한다면 불안 감소 혹은 완화를 위해 현명하게 약물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가정의가 약을 처방한다면 항불안제와 뇌 그리고 그런 약이 두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길 강력히 권유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신과 의사는 전반적으로 노출 치료와 인지 행동 치료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으므로 큰 도움이 된다. 그렇긴 하지만 모든 정신과 의사가 이 책에서 서술한 편도체 및 피질 기반 불안 감소 전략을 훈련받은 건 아니다. 불안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가 자기 불안을 시원하게 알아차리고 치료해줄 것을 기대하고 의사를 찾아가는데 오히려 치료 대신 약물 처방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놀란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정신과 의사가 불안 치료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주로 약물 처방으로 정신질환을 치료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 드러난 증상을 억제하는 대증요법을 할 뿐 불안의 원인을 제거하여 아예 불안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지는 않는다. 약물에 관해 정신과 의사와 이야기를 나눈다면 단기적으로 불안을 완화하는 약과 더 지속적인 방식으로 뇌의 불안 반응을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약을 뚜렷하게 구분해 쓰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자 자신이 현재 불안과 어떤 식으로 싸우고 있는지 설명하여 그 과정에 도움을 주는 약물을 처방받아야 한다. 당연히 정신과 의사에게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을 사용하면서 느낀 부작용을 확실히 알려야 한다. 환자, 담당 정신과 의사 그리고 담당 치료사 사이의 훌륭한 의사소통은 불안을 느끼는 뇌의 회로를 수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세 사람은 각자 처방된 약이 어떻게 작용하며 치료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다. 불안이 내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불안의 좋은 점은 상황이나 대상을 경계하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하고 경주에서 이기는 데 필요한 추가 아드레날린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와는 다르게 최악의 부정적 작용을 할 때 우리 삶은 아수라장이 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를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불안, 특히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이 삶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익히 알 것이다. 하지만 완전한 불안 제거가 현실적인 목표는 아니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 예를 들어 몇몇 사람에게 비행공포증은 커리어를 방해하는 큰 제약이지만 평생 비행기 여행을 하지 않고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도 제법 된다. 다른 수단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먼저 당신의 불안 반응에 집중하라. 당신이 바라는 방식으로 살게 하는데 그것이 빈번히 혹은 심각하게 방해하는가? 이렇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면 치료를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불안이나 회피가 얼마나 삶을 방해하는지 여러 사례를 생각해보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사례를 종이에 적어두고 틈틈이 상기하자. 불안 때문에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목표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자.
불안은 미래에 내릴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커질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의 일상생활 외에 여러 영역도 살펴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눈앞이 캄캄해지는 이유. 편도체 중심액은 점화 스위치와 같다. 편도체의 이 작은 부분이 외측핵에서 위험 신호를 받으면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하고 뇌의 다른 부분에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편도체는 뇌 처리 과정에서 연줄이 무척 든든한 개입자다. 편도체와 연결된 것 중 가장 중요한 뇌 부분은 시상하부로 이 땅콩 정도 크기의 뇌 부분은 다양한 신체 작용을 통제하는데 가령 신진대사, 굶주림, 수면 등의 작용이 있다. 시상하부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중심액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한다. 아드레날린은 심박수와 혈압을 늘리는 호르몬이고 코르티솔은 빠르게 활력을 얻게 하려고 혈류에 포도당이 방출되도록 하는 호르몬이다. 중심액은 또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는데 의식적인 자각이나 통제 없이 신체가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리 체계의 변화를 일으킨다. 두뇌는 편도체 통로에서 1000분의 1초 단위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많은 조사 연구는 쥐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고 쥐는 이런 스트레스 반응 체계를 인간과 공유한다. 이런 쥐 관련 연구 덕분에 편도체 작동 과정에 관한 이해가 크게 증대되었다. 르두 1996. 편도체 연구가 명백하게 밝혀낸 것 중 하나는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될 때 편도체 신호가 모든 단계에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한다는 것이다. 조세프 르두 2226는 이러한 사실을 가리켜 감정이 적대적으로 의식 제압하기 Hostile Takeover of Consciousness by Emotion라고 서술했다. 그러니까 당신의 가장 명확한 사고 기능과 개인의 통찰력이 공포와 관련된 반응을 일으키는 예적 뇌 구조에 의해 근본적으로 무력해진다는 것이다. 당신의 통찰력이 축적되어 있는 피질이 편도체에게 철저히 제압당할 수 있다니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일단 이런 두뇌 구조에 대한 지식을 얻으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핵심은 이것이다. 심한 불안을 느낄 때 피질 기반의 대처 전략을 동원하는 것,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걸 멈추라고 말하거나 불안을 느낄 아무런 논리적 이유가 없다고 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일단 시작된 스트레스 반응 활성화를 멈출 수는 없다. 이미 의식이 정서에 의해 적대적으로 제압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때엔 피질 기반 전략이 아니라 편도체를 공격 목표로 삼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2부에 남은 여러 장에서는 그 접근법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공황 상태를 만났을 때 실제적인 대처법.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되어 가장 불쾌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공황 발작이다. 불안 장애를 겪는 많은 사람이 흔하게 겪는 공황 발작 역시 중심액 활성화에 뿌리를 둔 스트레스 반응이다. 극단적인 불안, 공포, 분노 혹은 얼어붙기 증상은 종종 마구 뛰는 심장, 발한, 가파른 호흡, 전율을 동반한다.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욕구를 보이거나 투쟁, 도망치려는 압도적인 충동에 휩싸이거나 도주, 전혀 행동할 수 없는 모습, 얼어붙기 등 3대 스트레스 반응 중 하나를 내보인다. 다른 부수 증상으로는 교감신경계의 반응으로 현기증, 메스꺼움, 무감각, 얼얼함, 꽉 쬐는 가슴, 질식할 것 같은 감각, 소화가 안 되고 온몸에 열이나 오한 등이 난다. 여기에 더해 동공이 확장되어 세상이 부자연스럽게 밝아 보이고 시간이 더 느리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살아가면서 공황 발작만큼 불쾌하고 무서운 경험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공황 발작은 무척 고통스러워 어떤 사람은 자신이 통제력을 잃고 미치거나 죽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런 증상은 보통 1분에서 30분 정도 지속되지만 파도가 끊임없이 다시 밀려오듯 재발할 수 있으며 엄청 두려울 뿐만 아니라 무척 진을 빼기까지 한다. 공황 발작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신호나 트리거에 편도체가 반응할 때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공황 발작은 실제로는 아무런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트리거에 편도체가 과잉 반응하여 벌어지는 증상이다. 종종 부적절하거나 난처한 때 투쟁, 도주 혹은 얼어붙기 3대 반응 중 하나를 일으킨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어떤 유형이든 실제 위험을 직면한다면 곧바로 대응하여 숨거나 도망치거나 혹은 다퉈야 할 것이다. 환상이 아니라 실제 위험에 대응하는 이런 신체 반응은 당연히 과도하거나 헛된 게 아니다. 하지만 공황 발작은 그런 실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문제다. 중심액은 피질의 사고 영역과는 무관하게 공황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질 관점에서 보자면 공황 발작은 종종 뜬금없이 일어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편도체가 어떤 유형의 트리거에 반응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대다수 사람은 살면서 한두 번의 공황 상태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건 단지 심각하게 불편한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공황 발작을 경험하면 공황장애 진단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공황 발작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두려워하면서 과거에 공황 발작을 겪었던 장소를 일부러 피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증세가 발생할까? 그들은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맞게 되는 공포에 대한 두려움, 즉 광장 공포증 어그라포비아를 겪는다. 극도로 심신을 약화시키는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많은 장소가 안전하지 못한 위험한 곳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광장 공포증 환자는 공황을 가져오는 상황을 피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세상의 범위는 자연적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환자가 광장 공포증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자기 집 혹은 심지어 자기 방에 갇혀 아무데도 가지 못한다. 공황 발작 경향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유전적인 특징 때문이고 그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려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메런, 헤테마, 시릭 2010.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편도체가 공황 발작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을 물려받았다고 본다. 여기에 더해 공황 발작은 또한 커다란 생활 변화나 스트레스로 생길 수도 있는데 가령 졸업, 이직, 가족 사망, 결혼 혹은 이혼 그리고 다른 과도기 사건 등이 더해 그런 트리거 유발 요인로 작용하기도 한다. 공황 발작을 겪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여자지만 그런 통계는 남자 환자가 통계에 적게 반영되어 통계가 왜곡되었을 수도 있다. 일부 공황 발작 환자는 음주나 약물 등 유해한 방식으로 대처하려고 한다. 이런 전략은 일시적 처방은 될 수 있지만 유용한 방식으로 뇌의 근본 회로를 바꾸지는 못한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유전적으로 공황 발작에 민감한 편도체를 물려받았다고 해도 편도체 언어를 잘 이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면 그런 공황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